안녕하세요. 에솔입니다. 네, 에코아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에코아이는요,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관련한 첫 IPO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가 뭔지 간단하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들을 대상으로요,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을 해주거든요. 너희 기업은 1년에 탄소 배출은 요 정도만 가능하다라고 할당을 해주는 거죠. 이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분명히 어떤 기업은 할당량보다 더 배출을 하는 기업도 있을 거고 덜 배출하는 기업도 있을 거잖아요. 그 잉여분 또는 부족분의 매출권에 대해서 기업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탄소 배출권 거래제라고 합니다. 온실가스로 인해서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를 좀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여기서 거래되는 배출권은요, 크게 할당 배출권과 상쇄 배출권으로 나뉘거든요. 할당 배출권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부로부터 할당되는 배출 허용량 중에서 남는 부분, 그거를 얘기를 하고요. 상쇄 배출권은 외부에서 감축한 온실가스에 대한 실적을 인정을 받아서 그것을 배출권으로 전환한 것을 얘기합니다. 에코아이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는 바로 상쇄 배출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상쇄 배출권 관련해서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느냐? 이 그림이 세부 절차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번호에 따라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1번과 2번은 탄소 배출권이 필요한 투자자들로부터 에코아이가 투자를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3번, 에코아이가 투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개발도상국, 약간은 발전이 조금 더딘 국가에 가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4번, UNFCCC, UN 기후변화 협약이나 민간 인증기관으로부터 감축량에 대해서 검증을 받고요. 5번, 실제로 감축이 됐다고 인증이 되면 탄소 배출권을 발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발급받은 이 탄소 배출권을 투자자들한테 계약한 조건으로 판매를 우선하고요. 그러고도 남는 배출권은 거래소를 통해서 또 판매를 해서 수익을 챙깁니다. 이게 이 회사 사업의 주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에코아이는 어떤 감축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느냐? 크게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쿡스토브 보급, 난로 형태의 조리도구라고 하는데 개도국에 이것을 보급한다고 해요. 그리고 가스 누출을 방지하는 PNG 누출 방지 사업도 하고요. LED 교체, 그리고 맹그로브 조림 사업, 이런 것들 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쿡스토브도 그렇고 PNG 누출 방지 사업도 그렇고 수익성이 굉장히 좋다고 해요. 이 사업에 빨리 뛰어드는 덕분에 수익성 좋은 사업을 좀 조기에 발굴을 해서 높은 감축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게 회사의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절차들, 사업 등록부터 감축량 모니터링, 그리고 탄소 배출권 발행까지 약 3.5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고, 또 이후에 이 배출권을 국내 규제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는데 또 시간이 꽤 많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자체로 진입장벽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산업 분야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는 이쪽 분야에서 거의 경쟁자가 없이 에코아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회사라고 보긴 하거든요. 그리고 실적을 보면 매출도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 증가하고 있고 특히 영업이익률이 30%를 넘습니다. 수익성도 좋아요. 또 올해 반기 실적이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에 육박한 상태고요. 자, 다만 탄소 배출권의 거래 가격 자체가 너무 급락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리스크 요인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지금 상세 배출권의 가격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표인데요. 22년에는 한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 수준이던 게 현재는 만 원 미만까지도 내려간 것으로 보이네요. 코로나 이후에 산업별로 가동률이 좀 하락하고 또 자체적인 탄소 배출 절감 노력까지 더해지면서 상당수 국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무상 배출권 할당량을 하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 시장이 공급 과잉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배출권 가격이 급락했고요.
만약에 이렇게 가격 약세가 지속이 된다면 탄소 배출권의 판매가 좀 지연되거나 매출 둔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체크를 해야 되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서 공모가 산정 내용 보겠습니다. 비교 기업으로는 에코프로 HN, CECO 엔바이런먼털, 그리고 GMB S에코 3개 기업을 선정을 했고요. 이 중에서 사업 내용이 가장 유사한 건 에코프로 HN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서 또 탄소 배출권 사업까지 진출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 주당 평가가액은 최근 4개 분기 합산 순이익 약 175억 원에 적용 PER 23.24배를 곱해서 평가시가총액을 약 4,061억 원을 산출을 했네요. 그리고 할인율은 30.7%에서 15.6%를 적용을 했고요. 자, 그럼 수요 예측 결과 이어서 한번 바로 볼까요? 경쟁률은 75.14대 1을 기록을 합니다. 낮아요. 100대 1 미만이고요. 852개의 기관만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수요 예측이 조금 부진했던 종목들하고 견줄 수가 있는 정도인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훨씬 참여도가 좀 낮았다라고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신청가격 분포표를 보시면 공모가 밴드는 28,500원에서 34,700원 제시했는데요. 상단 이상의 비율이 수량 기준으로는 96.32%, 가장 높긴 합니다. 하지만 보시면 하단과 하단 미만의 비율도 건수 기준으로는 18.19% 정도가 존재했다는 거. 이거는 완전 무시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여 기관의 약 20%가 하단과 하단 미만을 적어서 냈다는 소리니까. 근데 상단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다고 그냥 상단을 고수합니다. 34,700원에 확정이 됐죠. 그리고 확약 비율은 건수 기준 2.35%, 수량 기준 3.99%. 네, 확약 비율도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쟁률도 낮고 확약도 낮은데 신청 가격 분포표 하나 때문에 그냥 상단으로 결정을 해버린 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네, 그래서 공모 개요를 다시 체크를 하면 공모 금액은 약 721억 원, 시가총액은 약 3,427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이즈가 좀 크죠? 이런 시장 상황에는 기본적으로 부담스러운 사이즈이기는 해요. 그리고 청약은 10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이렇게 이틀간 진행이 되고요. 중간에 주말이 꼈어요. 그리고 환불은 15일에 바로 될 거고요. 상장은 21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인 기현과 동시 상장 일정이죠. 네, 그리고 KB증권의 단독 주관입니다.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사주 조합의 1.1%를 배정을 했어요. 직원 50명 기준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은 약 1,5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체크할 거. 보니까요. 원래는 우리사주 조합의 1.5%까지 배정을 했었는데 수요 예측이 끝나고 난 뒤에 공시된 거를 보니까 1.1%로 내려갔더라고요. 총 공모 물량에는 변화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직원들 중에 아마 받는 것을 포기하고 싶다고 의사표시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약이 진행되기 전에 물량을 미리 좀 조정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상장일에 유통 가능 물량은 24.94%. 많진 않고요. 근데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855억 원, 분명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의 비율은 4.12% 정도 약간 존재하고요. 보면 회사의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공모가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주주가 개인이 됐든 기관이든 그들의 투자 단가는 공모가보다는 훨씬 저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유통 가능 금액이 비슷한 수준이었던 공모주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상장한 컨택을 포함해서 넥스틸, ALT, 필에너지, 알맥, CU박스, TEMC 이런 종목들을 꼽아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 중에서 수요 예측 결과가 안 좋았던 종목들은 상장일의 성과가 매우 부진했습니다. 특히나 오늘 컨택이 꽤나 큰 충격을 안겨줬죠. 동시상장이라서 더 그러기는 했겠지만 수익 구간을 한 번도 안 줬고 종가 기준 마이너스 29%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사이즈가 제대로 소화가 되려면 아주 좋은 수요 예측 결과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에코아이한테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맞는 것 같아요. 게다가 동인기현과 동시상장이기도 하고요. 네, 넘어가서 밸류에이션 비교를 다시 해볼 건데요. 에코아이는 공모가 기준의 PER이 19.59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비교 기업 중에서 에코프로 HN 22.32배에 비하면 조금 낮고 GMBS 에코에 비하면 매우 높습니다. CECO는 우선은 해외 기업이니까 제외하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도대체 뭘 기준으로 삼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특히나 에코아이는 탄소 배출권 거래 관련한 기업으로는 첫 상장이기 때문에 뭔가 딱 기준점으로 잡을 만한 종목이 없어서 더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기업의 평균 PER 좀 적용을 해서 주당 평가가액을 계산을 해보면 우선 23년 예상 순이익 기준 공모가 대비 16% 정도 높은 44,415원 계산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참여한 기관들이 상단 이상을 써낸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론적인 계산은 그렇게 나오긴 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톰테크와 동인기연, 에코아이 요 세 종목을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조건은 스톰테크가 가장 좋은 상태인 거고요. 저는 그냥 동인기연과 에코아이는 둘 다 패스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정상 에코아이에 비례 청약을 하게 된다면 한선 엔지니어링과 그린 리소스는 청약이 불가능하거든요. 내일 이 두 종목의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가 될 테니까요. 혹시 4시 이전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하고 마칠게요. 균등 물량은 25만 9,875주가 되겠고요. 100% 등급 기준 16,000주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증거금으로는 2억 7,760만 원. 그리고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입니다. 증거금 17만 3,500원이 필요하겠네요. 네, 오늘도 정말 여러 가지 공부하면서 알차게 마무리를 해봅니다. 드리는 시간 대비해서 수익이 너무 적기 때문에 요즘 점점 흥미가 떨어지실 것 같은데 이런 시기를 좀 잘 넘기면서 공모가가 적당히 잡히는 날이 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덕에 많이 웃었어요. 내일도 많이 웃는 날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